지금 미국이 이 선거법 관련 가지고요 체포들이 많아요. 조지아에서도 개정선거법에 대한 주지사 서명을 방해한 민주당 주의원이 체포됐습니다. 자, 이런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아까도 정확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종의 내전 상태입니다. 내전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내전 상태에서 어느 편이 진짜 미국이냐, 우리는 어느 편과 궤를 같이 하냐, 이 가치 판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치 판단해서 냉정하게 얘기했더니 그걸 두고 가짜뉴스라 그러고 그걸 두고 부당하게 동맹국의 감히 미국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모욕했기 때문에 나는 미국 시민으로서 이 모욕감을 더 참을 수 없으니까 백모를 서울주재 미 대사관에 고발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한 건의 사건 같으면은 그냥 웃고 말겠는데 요새 이제 댓글 달리는 험악한 댓글이나 기사 등등을 보면 야, 이거 좀 백모가 조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뭐 위험하거나 말거나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가는 거죠. 뭐 그렇잖아요. 천년만년 살 사람이 어디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민주당 안에 온건하고 상식 있는 정파가 과연 존재하느냐, 이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요, GSL 복합체에 의해서 완전히 당이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GSL 복합체에 의해서. 그래서 꼼짝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로컬에서 조금이라도 입 바른 소리 했다가는 엔티파, DSA, BLM 애들한테 그냥 강목질 당할 정도라고요. 얘들 출동해가지고 공화당 정치인들을 공격하니까 만약에 민주당 정치인이 입 바른 소리 했다. 야, 우리 이거 잘못하는 거야. 바이든 이제 버릴 준비해야 돼. 이런 거를 민주당 의원이 얘기했다.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정치 생명. 생물학적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빵!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몸이 잡혀 있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온건하고 상식 있는 정파 혹은 정치인이 등장할 수 있냐, 존재할 수 있냐, 이런 퀘스천이 있는데, 이제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나왔어요. 보수 라디오 진행자 라리 엘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두 명 중에 오른쪽 흑인입니다. 보수 라디오 진행자 흑인이에요. 그 사람을 뉴욕의 보수 유대인 민주당 정치인 도브 하이카인드, 이게 왼쪽에 있는 양반이에요. 도브 하이카인드. 이 사람 또 라디오 진행자이기도 합니다. 하이카인드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뉴섬이 주민소환 당하게 생겼죠. 뉴섬이 주민소환 당하면은 이제 말하자면 신임 주지사를 뽑아야겠죠. 그 신임 주지사 선거 때 민주당 후보로 라리 엘더를 민주당 후보로, 이 보수 라디오 진행자를 민주당 후보로 뉴욕의 보수 성향 유대인 민주당 정치인 겸 라디오 진행자가 띄운 거예요. 둘 다 라디오 진행자예요. 자, 그럼 이들의 특징이 뭐냐? 민초에 직접적인 소구를 할 수 있는 독립적 메시징 파워, 소구 수단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 유튜브 채널이나 라디오 진행이라는 독립적 소구 수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제한될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이런 식으로 그나마 뭐 시도해서 발언을 해보거나 프라이머리에 이런 칼라를 표현하고 튀어들어가서 뭔가 그래도 싸움다운 싸움을 좀 해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될 거다. 그래도 그나마 존재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 한국 상황과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혈 내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1980년경에 이미 80년대 중반이죠. 이 칼라 레볼루션의 처음 시작은 필리핀의 황색혁명이었습니다. 그게 86, 87고 86년도 겨울에 일어난 일이죠. 그 아키노. 사실 근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아키노 가문이 뭐 마닐라 시내 부동산의 한 10분의 1쯤이 아키노 가문일 거예요. 정말 상류층 중에 초상류층이죠. 필리핀의 그 농담이 이게 있습니다. 100대 가문 안에서 태어나든 태어나지 말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필리핀에서는. 워낙에 그 과두지배적인 그러한 체제여서. 그 자살한 동성애자지만 굉장히 우울한 연기를 잘하는 그 자살한 홍콩 배우 있죠? 장국영이 주연을 한 아비정전이라는 게 있죠.
홍콩의 암흑가에서 있는 활동하는 그 장구경이가 총을 맞아서 부상한 상태에서 이제 자기 생모를 찾아가죠. 자기 생모는 필리핀으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굉장히 대부호의 부인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대부호의 저택에서 그 게이트에서부터 그 집까지 걸어가는데 가도 집이 안 나와요. 정원만 계속 나오고 어둑어둑한 밤에 그 아비정전이라는 슬픈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서 아무튼 그런 필리핀에서 86년 겨울, 87년 이른 겨울, 86년 말, 87년 초에 연말 연초에 황색혁명이 있었고 그것이 그 칼라 레볼루션의 시초죠. 칼라 레볼루션, 색깔혁명의 시초입니다. 이 색깔혁명의 의미는 뭐냐면 뉴열 내전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언제 몇 년 전이지? 벌써 35년 전이에요. 그로부터 35년 흘렀습니다. 물론 유혈이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하자면 예전에 우리가 말하던 100년 전, 50년 전에 말하던 그런 종류의 유혈 내전은 끝났고요. 그건 끝났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성숙한 민초가 사실상의 혁명군이라는 소리입니다. 버추얼 혁명군, 버추얼 레볼루셔너리 아미. 성숙한 민초가. 그럼 성숙한 민초, 성숙이라는 게 뭐냐? 조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사용하는 단어의 세트가 같아요. 예를 들어 현대문명 그러면 야, 쟤 백모 왜 잘난 체 하냐 이러면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핵심 가치 뭔 소리야? 가치지향 그건 또 뭔 소리야? 보스 뭔 소리야? MTR 동맹 뭔 소리야? 뭐 잃어버리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공통 언어 세트가 있어야 돼요. 한 500단어, 1000단어. 그 다음에 공유 사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란 한편으로 보면 사회적인 동물이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실존적인 혹은 영성의 영역에 속한 초사회적인 존재다. 사회적이기만 한 존재라면 유혈혁명을 하든 말든 피바다를 건너든 말든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회적인 존재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체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체제를 만들기 위한 혁명 과업에 인생을 바치는 것이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다. 뭐 이런 그 관점이 생겨요. 인간이 사회적이기만 한 동물이라면. 이걸 이제 참사회성이라 그러거든요. 유소셜리티라고 부릅니다. 유소셜리티. 동물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유소셜리티, 참사회성을 가진 동물. 개미, 꿀벌, 말벌, 터마이트, 포유류에도 하나 있어요. 동아프리카 두더지. 굉장히 장수합니다. 여러 마리가 같이 사는데요. 여왕두더지 한 마리입니다. 여왕두더지가 숨지면 암컷 두더지 사이에서 유혈투쟁이 일어나서 그 중에 한 마리가 여왕두더지가 되면 즉시 몸이 변합니다. 몸집이 커지고 임신 출산이 가능한 상태로 딱 바뀌어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그래서 장수 롱지비티 연구에서 동아프리카 두더지의 그 장수 비결이 뭐냐 할 때 이거 저기 포유류 쪽에서는 이거 연구하는 그런 동물학자들이 있어요. 자, 이것이 참사회성이에요. 개미는 지금 개미의 그런 계급적 분업사회 속에서 완벽한 쟤들 말로 하면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말벌의 그런 계급적 분업사회에서 완벽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동아프리카 두더지, 쟤들 말에 완벽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그렇게 인간을 구원하는 그러한 종류의 분업 역할 분담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바로 피바다를 건너서 그런 걸 만드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다.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공산 전체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적이기만 한 동물이니까. 그럼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체제, 국가체제를 만들면 인간에 대한 최종 솔루션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사회를 엔지니어링 하거나 국가체제를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찌끄레기 같이 되고 피바다 속에서 곤죽으로 갈아서 넣을 수 있는 시멘트 반죽 이기듯이 그런 재료가 아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로서의 영성과 존엄성을 가진 실존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성과 존엄성과 실존이라는 건 사회성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초사회성이라 그런다.
이 초사회성과 사회성 사이의 긴장이 인간이다. 이런 관점이죠. 이게 사상이죠.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규환 갖고 무질서하고 무도덕한 에고를 풀빵 찍듯이 찍어내는 현대 문명 속에서도 인생의 의미가 뭐냐? 진실 존중이나 혹은 신앙이나 혹은 의미나 이런 것을 가치나 이런 걸 더듬더듬 모색하고 그걸 지향하려고 탐색하고 모색하고 시도하고 이것이 인간의 평생의 작업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우리는. 반면에 쟤들은 다 해체, 발악, 불태우고 촛불로 그슬리고 이게 이제 공통 언어, 공통 사상, 공유 사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새는 이제 집이 굉장히 편해졌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궁이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옛날에 아궁이에 쭈그려 앉아서 불 뗐죠. 집집 방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장작 집에서 사고 그랬어요. 있는 집은 장작 떼고 시골 가면 없는 집은 이제 덤불 긁어서 떼는 덤불은 한 지게 갖고 와서 묵여서 넣어봐야 금방 다 타버리고 그다음 냉골이나 간신히 면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덜덜 떨면서 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1960년대 말까지 그랬죠. 그런 시골 가면 그런 풍경 많이 보죠. 이제 그런 거 다 없잖아요. 편해졌단 말이에요. 뭐 식기세척기도 돌아가고 뭐 건조기도 돌아가고 세탁기도 돌아가고 뭐 따뜻한 물 나오고 찬물 나오고 수세식 변소고 다 편해졌다고요. 그 편해진 것만큼 사회가 고도화된 만큼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그만큼 조금 그 편해진 남은 여유를 가지고 거기에 좀 써야 된다. 안 그러면 비열한 자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즉 참여와 헌신. 이게 조직 네트워크, 공통언어, 공유사상, 참여와 헌신. 이게 성숙한 민초예요. 이 성숙한 민초가 어느 정도 선이 도달하면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냐. 제가 이제 이 민초 운동을 계속 시도를 해봤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전국 5만, 인구의 0.1%에 도달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하나당 200명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영향력을 심각하게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사회를 일방적으로 이끌 수 있냐. 인구의 1에서 2%입니다. 50만에서 100만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만약에 미국의 성숙한 민초가 300만에서 800만이 조직되면 그게 미국 인구의 1에서 2%거든요. 350만에서 한 800만이 700만이 조직되면 그거는 작살나는 거예요. 상대방은 숨도 못 쉬게 돼요. 이게 목표다 이거. 이거 해놓고 나서 야, 우리가 저기 그 전교조 민노총의 저 그냥 엄청난 좌파 시민단체의 문화 권력의 학계의 그 다 장악하고 있는 그리고 밖으로는 북한과도 연결돼 있고 중국과도 연결돼 있는 저 문팔육 집단을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는 비관적 고민은 이거 해놓고 나서 시작하자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비관적 고민부터 하냐 이거지. 여기서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의 최대 약점은 이건 미국도 똑같습니다. 민주집중제에 있습니다. 민주집중제는 블라디미르 레닌의 단어입니다. Democratic Centralism. 이건 뭐냐면 소수 음모 집단에 의한 하향식 탑다운 선동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걸 민주주의라, 쟤들 용어 참 잘 만들죠. 민주집중제라고 부릅니다. 탑다운 방식이요. 소수 음모 집단에 의한 하향식 선동 통제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들은 살아있는 고급집 민초 조직을 만들 생각을 안 해요. 그걸 만들어버리면 자기들의 민주집중제가 깨지잖아요. 비교적 그 베이스의 민초의 보이스가 강한 저들의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는 바로 특정 지역 향후회 쪽입니다. 거기는 비교적 상향식으로 작동을 해요. 그나마. 이거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자, 전교조 멤버가 몇 명이에요? 전교조 멤버가 한 4만에서 10만이거든요. 코아가 3, 4만 되고 부풀어 오르면 10만이 넘어요. 민노총 뭐 100만 훨씬 넘죠. 100몇십만이죠. 180만, 150만. 전교조는 직접 투표 안 한다 그래도 자기들 네트워크 통해 가지고 투표하면 전교조 성향 교육감 뽑을 수 있잖아요. 하향식으로 민초민주주의에서.
못해요. 문 닫아 걸고 패널로 하잖아요. 패널로 권력 거래해서 타협해서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문 닫아 걸고 모여서 항상 그렇게 해요. 저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까요? 촛불할 때 김제동해가 사회 오면서 겁없이 아마 뒤에 상의도 안 하고 국민의회 소집을 요구했어요. 지금 의회가 아니라 국민의회 소집. 혁명정부 비슷하게 간다. 저는 그것 때문이었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아무튼 그 다음에 사회 못 봤죠. 그 지들이 말하는 그런 식의 정말 밑에서부터 끌어오르는 민초민주주의였다면 당연히 국민의회로 가야죠. 혁명적 상황으로 가야죠. 근데 그 선을 거버린단 말이에요. 문을 닫아간다고요. 쟤들이요, 이 민주집중제적이에요. 위에서부터 탑다운으로 꼽혀 내려오는 선동과 통제 시스템 안에서 움직입니다. 따라서 밑에서부터의 성숙한 민초운동, 민초조직의 등장, 그 민초운동의 등장에 대해서 적대적이에요. 이거는 국민의힘도 똑같은데, 국민의힘 조중동도 똑같은데, 국민의힘 조중동은 밑에서부터 그런 것이 등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 싫어할 뿐이지. 쟤들은 파괴를 한다고. 컨트롤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들의 최대 약점은 그걸 못한다는 거. 우리가 그거 하면 게임 끝난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성숙한 민초에 도달하면 이 게임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거 미국서도 똑같아요. 미국서 지금 이 트럼프의 그 봉기, 트럼프 봉기라고 표현해요. 트럼프 레볼트. 그러니까 2016년 대선. 거기서 성공을 하면서 트럼프가 쫙 그 마가 민중을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파워는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이 성숙한 민초운동으로 이 민초민주주의를 계속 끌고 나가는 데서 온 거거든요. 그때 수단이 뭐였냐면 트위터였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고. 그러니까 쟤들이 트위터랑 페이스북이 저렇게 나서가지고 극악무도한 전지전능한 우주의 지배자스러운 검열을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저 성숙한 민초민주주의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니까. 자, 근데 그것도 안 먹히겠죠. 왜 그러면 지금 벌써 블록체인 소셜미디어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이겁니다. 이 www에서 그것이 예를 들면 지금 백모 유튜브 한 꼭지 든 그게 뭐 웹페이지 하나든 그거를 다큐멘트라고 불러요. 문서. 이 www 따따따에서는 이 다큐멘트를 내가 인터넷에 띄우면 블록체인 방식으로 띄우면 남들이 여기에 좋아요, 싫어요, 댓글 단 거 이런 것들이 내 다큐멘트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다큐멘트에 저 사람이 띄운 거 저 사람 다 연결될 수 있어요. 이게 블로그에선 남이 띄운 다큐멘트랑 내가 띄운 다큐멘트는 연결 안 되잖아요. 이걸 다 연결도 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소셜미디어 아니에요? 이미 여러 시도가 돼 있고요. 미국의 어떤 부호가 최근에 1,000억 원을 집어넣어서 블록체인 방식의 소셜미디어 기술을 개발하는데 쾌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개발되는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겠다 그랬어요. 멋있는 돈 쓰는 거죠. 그렇게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는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절대로 밀리지 않아요. 오늘도 어떤 어르신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 비관하기엔 너무, 우리는 비관할 자격이 없다. 쉽게 말하면. 안 해봤는데 뭘 비관하고 자식고 하냐. 해봤다면 그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목표는 어디냐. 최소 목표 인구의 0.1%, 최대 목표 인구의 1에서 2%가 조직 네트워킹 되고 공통 언어를 사용하고 공유 사상을 쓰고 참여와 헌신을 하는 그러한 것을 좀 해보자. 그러한 것을 해보자. 그겁니다. 자, 그런 거겠죠? 우리 댓글에 백모가 혹시 이런 정치 용어를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백모가 자주 사용하는 정치 용어 중에. 그래서 댓글에 좀 많이들 남겨주세요. 그래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백모
요번에 저걸 발표를 해드릴게요. 이메일 주소 하나를. 백모 이메일 말고. 백모 이메일은 이메일이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못하고요. 일일이 답을 못하고. 이메일 하나 발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용어를 우리가 500개에서 1000개 정도예요. 한 1000개 정도 용어를 우리가 정리를 하면 공통 언어 세트를 만들겠다. 한번 우리가 그거부터 해보시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 이 책이 이제 많이들 기다리셨는데 거의 다 됐습니다. 지금 한 7장, 10페이지 조금 더 넘어서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어서. 좀 변명을 하자면 제가 요새 하도 일이 많았고 또 몸도 좀 상했었고 제가 오른쪽 다리 십자인대가 끊어진 다음에 이상하게 일단 쩔뚝거리고서 한 10주 다녔는데 그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약간 이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는데 꼬여갖고 목 디스크 비슷한 것도 오고 허리 디스크 비슷한 것도 오고 최근에 풀렸어요. 그게 풀린 지 한 열흘. 꼼짝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스텔스 워인데 제목을 트럼프의 전쟁으로 갔다가 요새 이제 중국은 괴물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미국 정복은 되게 이런 걸로 하고 표지는 되게 이런 스타일로 나올 것 같고요. 좀 어려웠던 게 번역할 때 좀 푸념을 하자면 번역이 정말 힘든 책이에요. 여러 가지 문체도 좀 힘들고요. 문체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쉬운 문체인 것 같은데 중간에 가다 빠르르 꼬여요. 문체가. 그 다음에 주석을 저자는 하나도 안 달았는데요. 저는 한 170개 정도 달았습니다. 주석이 없으면 읽히지가 않아요. 이 미국 국내 사정, 세계 정세에 대한 전문적인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주석 좀 달고 번역을 다시 다 했죠. 먼저 번역하신 분이 고생하셨는데 좀 이렇게 가독성이 높아지고 이해력이 강화되려면 어떨 땐 또 과감한 의역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8월 중에는 아마 받아보시게 된다고 제가 감히 확답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이번에 진짜로 8월 중에. 8월 한 하순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